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르던 그날,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그분의 마지막 말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소 밖에서는 벌써 아버지 재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죠. 평생 남의 집 벽을 칠하며 살아온 아버지.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마음이 저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미자야, 미안하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제가 살아갈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 속에 숨겨둔 진짜 유언.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정 앞 국화꽃이 아직 시들지도 않았는데 빈소 밖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간 형제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미자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 집 시세가 얼마나 되려나? 요즘 그쪽 동네 평당 1,000만 원은 넘는다던데. 예금이랑 합치면 꽤 되겠어. 셋이서 나누면 되지 뭐. 미자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영정 앞에 놓인 향이 흔들렸다.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다. 그 연기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웃지 않으셨다는 걸. 병상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던 아버지.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신히 미자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미자야,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무엇이 미안하신 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물어볼 틈도 없이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 미자는 그때부터 계속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남편 재혁이었다. 그가 미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자야, 형님들 말이 맞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혁의 손이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봤다. 재혁의 눈빛에는 조바심이 서려 있었다. 슬픔이나 애도 따윈 없었다. 그저 계산만 있을 뿐이었다. 미자는 다시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다. 페인트 자국이 묻은 그 옷을 입고도 환하게 웃고 계셨다. 평생 남의 집 벽을 칠하고 지붕을 고치고 배관을 손보며 사셨던 아버지. 손톱 밑에 늘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부터 나눠 가지려 하고 있었다. 영정 앞 향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망자를 추모하는 마음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였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재혁이 다시 어깨를 눌렀다. 미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언제나 그랬듯 미자는 참았다. 복도에서 오빠들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참에 집 빨리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자. 시골집 놔두면 관리만 골치야.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것은 슬픔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미자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미자야,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던 걸까? 미자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생 사셨던 시골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큰오빠가 현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은 냄새가 밀려왔다.
세월의 냄새였다. 아버지의 냄새였다. 미자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오빠들은 코를 찡그릴 뿐이었다. 환기 좀 시키자. 냄새 나네. 작은 오빠가 창문을 열어 젖혔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거실 탁자 위에 먼지가 날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아 계셨을 그 자리. 탁자 위엔 아직도 아버지의 돋보기와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품은 각자 필요한 것 챙기고 나머진 다 처분하자. 빨리 끝내야 부동산에 내놓지.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버지 방으로 걸어갔다. 방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 개켜진 이불, 벽에 걸린 달력, 창가에 놓인 화분. 모든 것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미자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다. 낡은 작업복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파란색, 회색, 검은색. 색깔은 달랐지만 모두 똑같이 낡고 해진 옷들이었다. 페인트 자국이 묻은 것, 기름때가 얼룩진 것, 땀으로 변색된 것. 각각의 옷에 아버지의 노동이 스며 있었다. 미자는 한 벌씩 만져봤다. 거친 천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 옷을 입고 아버지는 몇십 년을 일하셨을까?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붙어도 이 옷을 입고 현장으로 나가셨을 것이다. 그때 미자의 손이 멈췄다. 옷장 가장 안쪽에 걸린 검은색 작업복. 다른 옷들에 비해 비교적 깨끗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른쪽 주머니 한쪽이 유독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다. 미자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 주머니를 만졌다. 뭔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미자는 작업복을 옷걸이째 들어 흔들어 봤다.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뭔가가 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갈색 봉투였다. 손때가 묻어 낡아 보이는, 그러나 단단하게 봉해진 봉투. 미자는 숨을 죽이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거칠지만 또렷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미자에게,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손이 떨렸다. 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미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오빠들은 아직 거실에서 가구를 뒤지고 있었다. 재혁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미자는 재빨리 봉투를 품에 감췄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봉투를 가슴에 꼭 안자 그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종이 다발 같은 것, 그리고 작은 책자 같은 것들. 미자야, 뭐 건질만한 거 있어? 아니요, 오빠. 그냥 옛날 옷들만 있어요. 그럼 다 버려. 헌옷 수거함에나 넣자고. 미자는 봉투를 더 깊숙이 품에 밀어 넣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아버지가 왜 이 봉투를 숨겨두신 걸까? 왜 미자에게만 주려고 하신 걸까? 그리고 왜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하신 걸까? 미자는 작업복을 다시 옷장에 걸었다. 그리곤 방문을 닫고 나왔다. 오빠들은 여전히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재혁은 여전히 전화기에 대고 뭔가를 떠들고 있었다. 미자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뒤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봉투를 꺼냈다.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아버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미자는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미자에게 남긴 것이었다. 미자만 알아야 하는 무언가였다. 미자는 천천히 봉투의 입구를 찢기 시작했다.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렸다.
미자의 손이 떨렸다. 봉투 입구를 천천히 벌리자 안에서 현금 다발이 보였다. 10,000원권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미자는 숨을 멈췄다. 현금 아래로 통장 2개가 보였다. 녹색 표지와 파란색 표지.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예금주 이름이 보였다. 김미자. 미자의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미자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2개 통장을 합치면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으신 걸까? 평생 작업복 입고 일하시면서 얼마나 아껴 모으셨을까? 미자는 봉투 안을 다시 뒤졌다. 가장 밑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편지였다. 미자는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미자에게 아버지가 평생 못난 것만 보여줘서 미안하다.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번 못 해봤구나. 내 오빠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자기들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하지만 넌 다르다. 내 사위가 뭘 하는지, 뭘 숨기는지 아버지는 다 안다. 사업 망한 것도,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온 것도 다 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언젠간 다칠 거다. 이 돈은 내가 늙어서 굶지 말라고 아버지가 몸으로 모은 돈이다. 손발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모았다. 절대 누구에게도, 특히 내 사위에게는 보여주지 마라. 이게 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늦게라도 내 인생 내가 지켜 살아라. 아버지는 그것만 바란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종이가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이 메어 신음만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모든 것을. 재혁이 사업 실패를 숨기고 미자에게 돈만 뜯어낸 것도,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협박한 것도, 미자가 친정에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던 것도 다 알고 계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혼자서 딸을 지킬 준비만 하고 계셨던 것이다. 작업복을 입고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셨던 날들. 허리 아파도 무릎 아파도 쉬지 않으셨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미자를 위한 것이었다. 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늦게라도 내 인생 내가 지켜 살아라. 그 문장이 눈에 박혔다. 지금까지 미자는 제 인생을 지켜본 적이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남편 뒷바라지만 했다. 남편의 사업, 남편의 빚, 남편의 자존심. 그것들을 위해 미자 자신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고 싶었던 공부도, 꿈꿨던 일도 다 포기했다. 그런 미자를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딸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묵묵히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을 지키려 하셨던 것이다. 미자야, 어디 갔어? 형님들이 부르시는데. 미자는 황급히 봉투와 편지를 다시 품에 감췄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장례 직후니까 우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 미자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0대 중반의 여자. 지친 얼굴. 희미해진 눈빛. 하지만 오늘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이 번뜩였다. 미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결심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겠다는,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겠다는 결심. 미자는 품속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미자의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마지막 선물을 미자는 반드시 지킬 것이었다. 미자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오빠들은 이미 집안의 귀중품들을 분류해 놓고 있었다. 골동품 시계, 아버지의 낡은 시계, 서랍 속 도장들.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흔적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처분 대상일 뿐이었다. 미자는 조용히 구석에 앉았다. 품속의 봉투가 가슴에 닿아 있었다. 심장 바로 옆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미자는 그것을 꼭 안고 있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형제들은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재혁은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갔다. 미자는 잠시 혼자 남았다. 아버지의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미자는 아버지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옷장 속 작업복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미자는 그중 봉투가 들어있던 검은 작업복을 꺼냈다. 그것만큼은 가져가고 싶었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옷. 바로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얼굴에는 이상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미자야, 뭐 하는 거야? 미자는 작업복을 안고 뒤를 돌아봤다. 재혁의 시선이 미자의 품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미자가 품에 감춰둔 봉투 쪽으로.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보여줘. 안 돼. 미자는 뒤로 물러섰다.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안 돼? 미자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 재혁이 손을 뻗었다. 미자는 더 뒤로 물러났지만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만 주신 거야. 나한테만? 미자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준 건 우리 가족 재산이지 내 개인 돈이 아니야. 재혁의 손이 미자의 팔을 낚아챘다. 강한 힘이었다. 놓아. 이것도 못 내놓을 거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빚에 쪼들리는지 알아? 이거 우리 빚부터 갚자고. 재혁이 봉투를 빼앗으려 했다. 미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봉투가 잡아당겨지고 미자의 손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건 내 거야. 야, 김미자. 정신 못 차려? 재혁이 힘껏 잡아당기는 순간 봉투가 찢어졌다. 지익.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현금 다발, 통장 2개,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재혁의 눈이 커졌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재혁이 편지를 낚아챘다. 빠르게 눈으로 훑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재혁은 비웃듯 웃었다. 뭐야 이게? 아버지가 날 뭘로 본 거야? 사기꾼으로? 미자는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혁이 높이 들어 올렸다. 사위가 뭘 하는지 다 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온 것도 안다? 이게 뭐야, 미자야? 아버지가 날 도둑놈 취급한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뭐? 사업 망친 것도 빚진 것도 다 숨기고 나한테 돈만 뜯어냈잖아. 내가 친정에 얼마나 손 벌렸는데. 재혁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그래, 내가 못났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유산이라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만데. 이걸로 빚부터 갚고. 안 돼.
미자가 일어섰다. 바닥에 흩어진 돈과 통장을 품에 안았다. 편지도 재혁의 손에서 빼앗았다.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당신 빚 갚으라고 준 게 아니야. 재혁이 헛웃음을 쳤다. 미쳤어? 부부 재산이 따로 있어?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빚이 내 빚이지.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곤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진짜 선 넘었어. 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미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미자는 봉투에 찢어진 조각들까지 주워 담았다.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그 소중한 조각들을. 그리곤 재혁을 지나쳐 방을 나갔다. 재혁이 뒤에서 뭐라 소리쳤지만 미자는 듣지 않았다. 귀를 닫았다. 마음도 닫았다. 이제 끝이었다. 그날 밤 미자는 집을 나섰다. 새벽 3시 재혁이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자는 사이 미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손에는 찢어진 봉투와 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검은 작업복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미자는 가로등 아래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별. 미자는 그 별을 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산소는 마을에서 1시간 거리였다. 미자는 걸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걷고 싶었다. 이 시간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 시간이 필요했다. 산길은 어두웠다. 가로등도 없었다. 하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을 켜고 한 걸음씩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찼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1시간을 오르자 아버지의 산소가 보였다. 아직 흙이 새 것처럼 보이는 갓 만들어진 무덤. 미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회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미자는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그 변화를 지켜봤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을. 아버지,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자는 찢어진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그 봉투를. 이제 알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봉투 위로, 편지 위로. 아버지가 평생 누구를 지켜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몸이 떨릴 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사아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 괜찮아, 미자야. 이제 괜찮아.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산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이 밝아졌다. 미안해요, 아버지.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제 인생을 남한테 맡기고 살았다는 걸.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늦게라도 내 인생 내가 지켜 살아라.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키며 살게요. 미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버지 마음은 제가 지킬게요.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따뜻한 빛이 미자의 얼굴을 비췄다. 눈물 자국이 마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의 작업복. 재혁이 깨어나 소리를 질렀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저 집이랑 예금은 오빠들끼리 나눠 가지세요. 너는? 내 몫은? 저는 아버지 유품 몇 개만 가져갈게요. 그걸로 충분해요. 전화를 끊었다. 재혁이 달려와 팔을 잡았다.
미자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미자는 재혁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과는 여기까지예요. 뭐? 이혼? 그 돈 가지고 혼자 살겠다고?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버지 마지막 마음까지 짓밟았으니까요. 재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미자는 등을 돌렸다. 아버지 마음은 제가 지킬 거예요. 미자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햇빛이 잘 드는 조용한 곳.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옷장에 거는 것이었다. 검은 작업복이 옷장 안에 걸렸다. 미자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곤 손을 뻗어 소매를 쓰다듬었다.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작업복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미자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작업복이 다시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었지만 미자는 느꼈다. 아버지가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고. 잘하고 있어, 미자야.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거리, 새로운 하늘.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였으니까.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다. 늦게라도 내 인생 내가 지켜 살아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키며 살게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미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